안녕하십니까. 전산 K&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농작물 재보험 이론과 실무하고, 그 다음에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에 대해서 이제 3기 그 손해평가사 되시려는 분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스크랩해서 찍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전에 왕 교수님 카페에서 여기 펀드 2080 카페에서 펀드 2080하고 여기 슬래시 4790 게시물에 여기 천상님께서 굉장히 좋은 자료가 여기 천상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시중에 어떤 교재보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제가 이제 1기 합격하고 2기 스터디 하시는 분들 무료로 도와드리고 3기는 무료로 도와드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스크랩 녹화를 하는데요. 천상님 제가 이거 스크랩 강의를 하려고 수터봤는데 굉장합니다. 엄청나게 연구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 스크랩 강의 하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펀드 카페를 누르시고요. 카페 검색, 그 다음에 펀드 이 슬래시다 이 검색창에다가요. 이렇게 카페를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펀드 2080 4790 이렇게 치시면 이 게시물 나옵니다. 이렇게 뭐라고요? 펀드 FUND 2080 그 다음에 슬래시 4790 이렇게 카페에서 이렇게 치셔서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5번 정도 읽어보시고 초보자시라면 그 다음에 초보자가 아니시고 한번 시험을 보셨던 분이라면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읽어보신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해평가사들 이렇게 공모 모임, 청주 대전 모임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밴드는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쪽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유튜브 동아쌤 채널인데요. 여기다 올려야 되는데 올릴만한 데가 교사 강사밖에 없을 것 같아서 교사 강사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올리고 이 카테고리 안에는 넣을 데가 없어요. 그쵸? 비문학풀이도 그렇고 학습법도 그렇고 그냥 제 걸로 링크를 걸 테니까 여기다 링크를 걸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누르면 유튜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기다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작물 재보험 이론과 실무를 하는데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용어에 익숙해 주셔야 됩니다. 용어. 낯선 용어인데 적어도 읽어보시면서 용어 중심으로 한 5번 정도를 읽으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용어. 명확하게 용어부터 익히자. 5번, 5회 독할 동안 용어부터 익히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그런 다음에 용어를 읽히면서 전체 스크랩을 하면서 전체에 뭐가 있는지 큰 목차를 기억하자. 자, 세 번째는 큰 목차 기억하고 세 번째 용어 전체 목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기억하도록 하자. 여기서 출발해갖고 파생해서 훑어져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자. 주의하실 거는요, 너무 상세하게 막 이유를 따지셔도 되는데, 일단은 받아들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실무 가고, 그러니까 연수 받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도 있으니까, 일단 시험 보는 목표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런 의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이 되게 많아서요. 엄청나게 빠르게 스크랩을 하니까 제가 일부러 표시도 해놨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목적 이렇게 나오면 신품으로 계약해라 이렇게 외웠습니다. 신품으로 계약해라. 그다음에 용어 정의를 외우실 때요. 공부하시는 방법에서 제가 이제 공부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 계약자라는 데다 이렇게 화이트를 지우세요. 첫 단계. 그래서 보험증권도 지우고 피보험자도 지우고 계약자도 지우고 계약자보다 보험료도 지우고 이걸 가지고 이걸 볼 수 있도록. 그쵸? 그러니까 외워서 이걸 자꾸 지워놔야 긴장하면 이걸 외우죠. 근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보험증권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단어들도 지워나가 있어요. 조금씩 더 늘려가면서 지워나가세요. 그래서 이 빠진 거를 읽어보세요. 넣어서. 뭐 이걸 지웠죠? 이것도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지운 다음에 있는 것처럼 보험증권 계약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해서 그런데 이걸 외우실 때 이거 코드로 외우면 나중에 쓰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보험증권은 성립 내용, 증명, 증서 이렇게 간단하게 단어로 외우시는 게 나중에 답을 쓰거나 생각해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단어를 지워가면서 파이트로 지워가면서 전체를 한 20회도 하시면 용어와 문장이 익숙해집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이렇게 보면 보험계약에서 1 빼기 자기부담 비율인데요. 자기부담 비율은 자기가 그 보험을 할 때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부담 비율이 있어야 사람들이 함부로 못 들고, 그리고 자기부담 비율로 있어야 간단하게 사고가 나도 자기부담 비율 이내니까 돈 달라고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1하고 여기 1에서 빼기 율이잖아요. 그럼 비율 하면 소수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0.5, 0.2. 그래서 1 빼기 이렇게 하면 소수점이 나오죠. 그럼 이게 소수점 비율이 퍼센트가 나오고, 그러니까 금액하고 곱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율 하면 소수로 나온다. 이거 자체도 이런 것도 낯설어가지고 힘들어 하시는데, 어쨌든 비율은 소수점으로 0.5 나온다. 그럼 50%다. 그럼 소수 1보다 작게 나올 수 있다. 그게 100%가 1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 1이 나오면 여기에 퍼센트라든가 아니면 소수점이 나오면 되겠죠. 자, 표준 수확량은 재배 방식, 환경을 비배. 자, 뭐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어떤 방식을 동원하든 상관없지만 이거 재배 환경, 비배 방식, 재배 방식이 표준 수확량, 표준자가 들어가는 데서 이제 많이 고려를 하게 됩니다. 자, 미보성 감수량 같은 경우도 보상하지 않는 감수량입니다. 수확 감소량 이렇게 써있죠. 피해율 산정.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자연의 시기에 따라서 꽂는 시초발화, 수확기, 개화기, 평년 차적, 척고 이렇게 그 자연의 시기, 어쨌든 농업이니까 자연의 시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의 시설, 뭐 이 그림도 외워야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외웠는데요. 시험은 안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서 보면 하천부지 이렇게 따로 뭐 5개, 그 도로 단지 5개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기억을 해야겠죠. 이렇게 공통점 치면 하심, 아래인데 모 아래, 그러니까 모 아래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죠. 모 아래, 그렇죠? 제방 아래, 그다음에 제방 없는 거, 계획 하폭 아래, 계획 홍수위 아래, 그렇죠? 그럼 비탈머리 아래,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물 흐르는 거 수면 아래, 이렇게 뭐 아래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고, 도로도 이렇게 5개니까 이제 연결해서 외워야겠네요. 감가상각은 경련감가율은 이제 제 시험 때 이거 나올 거라고 2회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딱 떠버렸네요. 1회 떠버렸고, 그 다음에 뭐 제조달가액도 봐둬야죠. 이렇게 종묘비부터 해갖고 비료비, 농약비 이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꾸 써봐야죠. 이걸 쓰라고 날까요? 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시험이 참 특이해갖고 1회 때 전혀 학원계에서 못 찍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예상치를 벗어난 시스템으로 시험자 나왔는데 2회도 또 학원계에서 못 맞힐 만큼 엄청 어렵게, 그래가지고 항의 많이 받았다고, 너무 어렵게 냈다고 담당자께서 말씀하시는 거 실무교육 가서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림도 이제 철저하게 한 번쯤은 외워둬야, 그리고 가르쳐놓고 쓰라 그러면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림 줘놓고 내기 쉬운 건데요. 이렇게 하면 주관식으로 이렇게 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 외우셔야 되고, 제 생각에는 보험의 목적은 동작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쵸? 종합은 나무와 과실이구나, 아니면 수익 감소도 뭐 저희 때는 없었는데 농업 수익 감소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반뼈, 농림나이로와 상남밥뼈, 이게 뭐 어떻게 생겼는지 좀 모르지만 이것들은 제외한다, 예외한다. 이유는 뭐냐? 뭐 이렇게 확장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면 품종 문제, 이게 실무 가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문제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좀 더 천천히
일단 받아들인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뭐, 콩 종류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쭈루루루. 자주 읽어보셔야죠. 뭐, 어차피 실무를 만약에 하신다면, 그래도 기억하고, 듣고, 알아야 전문가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콩 외워야 될 것도 따로 정해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뭐, 예를 들어서, 장류, 나물류, 반민류, 구분하는 거, 뭐 이게 시험에 나면 원래는 안 되겠는데 시험이니까 뭐 떨어뜨리려고 내는 거니까 지금 그쵸? 뭐 곤란을 하는 거니까 뭐 안 나오면 뭐 무슨 말이 그냥 이제 기억나는 대로 써야죠. 일정 부분 감점 안 되게. 그러니까 다 100점 안 맞아도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자주 봐서 기억이 안 나는 걸로 나는 만큼은 최대한 쓰면 되죠. 뭐 이렇게 4개 관수를 해서 보호를 하니까 난방이 따뜻해지고 양약으로 재배한다. 뭐 보호 목적을 외운다든가 여러 가지. 그쵸? 여기에 보면 농업시설에 재배하는 과체류 이게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늘겠죠. 점점 더 확장되기도 하겠고 시설 장문. 보통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보통약과는 뭐 특별약과는 그죠? 뭐 어떻게 달라요? 막 이렇게 막 계속 이 보통과 특별에 대해서 아니 보험 상품이 다르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 다음에 보통약과는 태풍, 강풍, 우박이고 요 특별약과는 봄동상회, 가을동상회 이게 동상회가 쉽지 않잖아요. 날씨 변동 이것도 집중호우도. 근데 태풍하고 우박은 그래도 평상시에 오잖아요.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셔도 되는데 구분만 하면 되는데요. 이 상품이 있고 정해지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뭐 특별한 이론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라고요. 뭐 여기서 동상이면 겨울 설이고 설은 눈이고 냉은 찰냉으로 얼어버리는 거고 온도로 한해는 가뭄 같은 거고 조는 조수 같은 거고 이거 조수인데 이 조수는 진짜 동물 새 짐승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화재도 있네요. 뭐 이렇게 종류들 쭈르륵 보면 되는데 적과 전하고 후가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적과 전 후가 감이 안 잡히죠. 무슨 얘기냐면 꽃이 꽃이 열어요. 그래서 쪼만한 과일들이 막 여러 개가 이렇게 한 군데에 땡땡땡땡 달리면 이걸 쏙가내야죠. 상품성 있는 것만 남겨놓고 쏙가내죠. 이 쏙가내는 걸 적과라고 합니다. 적과. 이거를 쏙가내면서부터는 이제 상품성 있게 제대로 키우는 거고 이전에는 그냥 자연적으로 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수확하는 거 이렇게 기간이 적과하기 전 적과한 다음에 수확할 때까지 그 다음에 기간 뭐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적과 전하고 수확하고 요 기간이잖아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것만 인식하고 그냥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도 용어를 할 때 충분히 더 생각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화재 같은 경우에는 특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많죠. 화재보험이 따로 있으니까 특약으로 집어넣는 경우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입 감소 보장 방식이 이제 들어갔으니까 1기에는 없다가 2, 3기, 2기부에 들어가고 또 3회에서는 실무교육 소교육 같다 그랬거든요. 소교육도 들어가니까 분명히 한두 문제는 꼭 나오겠죠. 저번에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겠지만 새로 추가된 거 한 번 더 나올 테고 이 소교육해서 나왔으니까 이게 시험 문제에 이게 추가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는 2016년 거니까 2017년 거 다시 업무방송에서 또 한 번 또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나오는 거에서 이 달라진 것만 확인해서 별도로 여기에다 추가로 적어갖고 체크해서 공부를 하셔야죠. 근데 2017 나올 때까지 무방비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스프레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연재해든 조수든 화재든 정확하게 이걸 그대로 쓰려면 힘드니까 여기는 조해, 그럼 간석지라는 단어, 연안지대, 바닷물, 유입 아니면 바닷물 유입 요 정도만 해도 요 두 단어만 들어가면 이거 맞다 붙여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단어의 핵심 단어 냉해라는 단어의 핵심 단어 그러면 생육 쪽은 이하 이 정도만 외우면 끝내겠네요. 생육의 적당한 온도 이하다. 그럼 냉온으로 인한 피해 그러면 냉해는 요거 이렇게 문장 전체를 외우지 말고 관련된 냉해는 생육적으로 조해는 간석지 연안 바닷물 유입 이렇게 단어식으로 외우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걸 다 외워갖고 단어식으로 외운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많으면 전체를 다 보셔도 되고요.
자, 태풍도 뭐 14제곱미터 이것도 시험 한번 나와가지고 쓸 때 어쨌든 이 필요한 것들 12시간, 20, 80mm 이거 헷갈릴 것 같은데요. 자주 보다 보면 당연히 외워집니다. 여러 번 외우면. 자, 여러 번은 뭐냐면 20회 이상, 그죠? 25회 이상을 봤을 때. 근데 이제 이건 학생들 기준이고요. 성인들 돼가지고 오래간만에 공부하고 그러신다면 50회 보셔야 됩니다. 50회. 자, 총명했던 그 청소년이 아닙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공부하시면. 자, 다음에 여기서도 보상하지 않는 소에 그러면 이게 보상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요. 보상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보상하는 거에 사람들이 외우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개수, 재원, 보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글자 따서 외우고 암기법 만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계약자의 피보험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계약자 요 단어에서 수학기 계약자 고의 그러면 수학기에 뭘 해요?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 이거 있으면 되죠. 그럼 수학 못한이에요. 당연히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가 그러겠잖아.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수학기에 수학 못하니까 당연히 보상하지 않아야죠. 고의로 그랬으니까 고의 중단과실로. 그러니까 요것도 단어 중심으로 찾아서 제초 12 동사. 그럼 제초 12 제시 그죠? 영농활동 안 한다. 제초 12 영농활동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끝이네요. 제초 12 통상적인 영농활동 하나 발생하는 소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도 점수 많이 주는데 그냥 이게 필수 단어가 있으면 감점하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단어를 쓰시면 좋겠어요. 뭐 이것도 피토하는 걸 보니 병이다 이렇게 외우든지 피토 보병 아니면 피토병 외우든지 어떻게 외우든 토병 보피를 외우든 이렇게 앞글자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보피토병 쓰기 뒤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보피토병은 하지 마시고 책에다가 가끔가다 보상하지 않는 재방댐 피해 입었으나 회생 가능. 보는 댐이잖아요. 보는 댐. 피해, 회생. 피해서 회생 가능하게 됐다고요. 피해를 입었으나 회생 가능도 되는데, 피해, 회생 가능. 토양관리 재배기술, 토제 재배기술 적용 잘못. 토양관리 재배기술 잘못했다고요. 그다음 병충해, 간접손해, 병간. 이렇게 연결해서도 외워둬야 됩니다. 이게 기억이 안 나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 굉장히, 정말 잘하셨다는 거. 정리 잘하셨다는 게, 이런 게 이제, 시험 보려면, 이걸 외우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정리 안 되면. 자, 보시면, 싹이 나야 태풍 우박, 보통 약간 태풍 우박에서 싹이 다 박살나기도 하고, 봄 동상에는 봄에 바라기에, 그죠? 가을 동상에는 지금 거의 수학기 접어들어서, 그죠? 바라기에 집중호우 되거나, 수학 종료 시에 집중호우, 바라기 호우 내려서, 뭐, 여기도 수학 종료 시점 비슷할 때 호우 내려서, 봄 동상에 5월 30일, 4월, 5월 때쯤이죠. 그죠? 가을 동상에는 가을이잖아요. 11월, 12월. 그 다음에 태풍 집중호우에서 바라기에 바라기에 태풍 집중호우가 오겠죠. 근데 여기에도 수학 종료 시점까지니까 이게 되겠죠. 그러면 나무는 이렇게 특별하게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죽었을 때 이거는 뭐죠? 일반적으로 과실나무. 그러니까 두 개로 항상 나누죠. 이게 원금이 고 이자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적과전 종합에서 이게 시기를 보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시기 전체. 그래서 이 시기에서 왜 이때쯤에는 왜 안 될까? 이때쯤에는 이게 될까? 적과 종료 이전이니까 적과는 봄에 쪼만한 거 매달릴 때니까 9월달 아니잖아요. 그죠? 이만큼 일적이다. 적과 종료 시점 6월 30일 초과하면 안 되니까 그 이전에 해라. 그죠? 얘네는 7월달. 얘네는 수학기. 이렇게 보면 적과하고 이거 수학기하고 이렇게 반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적과하고 수학기하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 꽃이 피고 사과가 열리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자, 가을 동상에, 가을이니까 9월이잖아요. 9월, 가을 동상에, 이렇게, 가을이니까 9월이고.
그다음에 적과 종료 이전에는 적과 종료 이후에 되는 것, 이후에. 예, 이전에는, 그 이후에는 태풍과 우박, 집중호우가 될 텐데, 여기에는 적과 종료 이전에는 이렇게 쭉 이렇게 해주네요. 이렇게 사갑의 짧은 밤. 그 다음에 자연재해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날짜도 이렇게 시험 문제가 접을 때 나왔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표로 자꾸 보면서 익숙해지도록 해야겠어요. 이것도 이제 보장식이 이어서 나오는데, 뭐 계약 체결 일시, 이 날짜가 나중에 시험장에서 너무나 혼란스럽더라고요. 지금 섞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 품목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날짜로 1년 통해서 이렇게 날짜로 해서 이렇게 따로 정리해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품목마다. 왜 그러냐면 품목마다 따로 나중에 실무되면 연수 받기도 하고, 요번에 뭐 사과, 벤과 사과인가 품목별로 이렇게 실무교육 심화 연수 받고 그러던데, 그런 것처럼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기별로, 품목별로 이렇게 딱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면 종합이염 하면서 이제 보통 이 벼 같은 경우에는 요거 쭈루루 이제 나중에 저절로 외워지게 되죠. 이렇게 네 가지가. 네 가지가 저절로 외워지고, 이 의미, 이양 직파가 불능할 때, 그 다음에 그거 포기할 때죠. 이거는 다시 직파했을 때, 다시 벼 심었을 때, 이거는 경작 불능됐다고. 그 다음에 수확이 감소됐다고. 이게 상황에 따라, 그 다음에 뭐 생산비 보장, 얘는 생산비라고 왜 하냐면, 고추, 그냥 모종 심고, 모종값. 수확 감소, 콩은 이제 모종시켜서 수확 줄어드는 거. 수입 감소, 이거 양파 가격은 심하게 변동되나 보죠. 종합위험 방식은 원예 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름 자체도 본인이 의도를 따서 이래서 이럴 거야 하고 사회 경험으로 붙이셔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시험 보는 때는.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하고 외우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이유를 따지고 하는 것은 실무 가서 연구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하니까. 본인의 삶 속에서 이런 경우에서 이거는 생산비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굉장히, 뭐,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흐름이나 이런 건 다 아실 수 있고요. 문제가 될 만한 것들만 좀 찍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보험료 할 때, 보험가입금액, 보험료율, 보보, 일과, 일방, 이거 보면 1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다 곱해져요. 또 거기다 금액에다 요율 퍼센트를 곱했으니까 이것도 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에다 보보해는 거예요. 보보. 근데 여기서 추가로 과방수기 해소, 숙기 방제 과수원, 과수원 방제 숙기 이렇게 외우던 어떻게 외우던 이걸 외워놓는 게 이제 기본 표시인데 이렇게 큰 틀을 이런 식으로 기본 틀을 먼저 외우셔야 숙기가 뭔지, 뭐, 얼마나 익었느냐에 따라서 방제시설이 어떤 효용을 갖는지, 과수원의 뭐, 옛날까지 했을 때 과수원의 능력별, 아니면, 그 생산량병 어떻게 하는지, 보험료는 또 어떻게 전하는지를 따로따로 할 수 있으니까, 큰 틀을 먼저 기억하신 다음에 하나하나 잘라 들어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아까처럼 과수원, 방제, 이렇게 알면 그 다음에 적용시키면 되는 거니까,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환경을 하면 당연히 할증이 되겠죠. 그럼 농약도 안 하고 유기재배하면 그냥 풀만 있다는 거예요. 말이 좋아 합정이지. 풀 넣고 관리 안 했는데 관리 안 하고 이렇게 억울할 수 있어요. 무농약 하는 사람이나 유기재배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할증률이 당연히 붙습니다. 생산량도 좀 듣고 더 갉아먹는 벌레도 더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이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유를 생각해 갖고 스스로 이해를 해야 주관식을 나중에 쭈루룩 써내갈 수 있습니다.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 보고 스스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암기하는데 암기할 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읽으면서, 뭐 20회 읽으면서 이건 왜 그럴까? 이렇지 않을까? 왜 그럴까?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과정이고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외우실 때도 이렇게 철골이거든요. 이렇게 철골. 그럼 철골, 칠골, 골, 군이네요. 철골, 칠구. 이렇게 외우시든지. 그래서 이 철골은 70이다. 70부터 쭉.
어쨌든 이렇게 암기하고 연상해서 이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암기법 뭐 곤란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페에 가서 암기법 찾으시면 암기법 만드느라고 굉장히 여러 개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런 거 숫자 외우실 때 이렇게 차이를 다 해보니까 10, 12, 14, 16이잖아요. 그리고 끝에 50% 돼서 1만 깎아서 17.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그냥 거꾸로 이렇게 적용해서 기억하면 쉽습니다. 요 숫자 하나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1.0씩 0.12 그죠? 0.12 0.14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0.16 그러니까 이거 숫자를 보면서 이 차이를 보고 그죠? 그냥 생각하면 금방금방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차이 이 차이나 이 차이를 가지고 잡아본 다음에 거꾸로 차이를 다 해보면 거의 외우기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암기법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보피자입니다. 보피자. 보험 금액에다가 피해율과 자기비율. 피자는 율입니다. 비율. 그러니까 피해율에다가 자기부담비율을 뺀 거에다가 곱해줍니다. 보피자. 여기 이제 이 보피자를 외웠는데 이게 곱하기인지 빼기인지 왜 그러냐면 여기 금액이거든요. 돈에다가 퍼센트를 해줘야 되는데 피해율이 있는데 피해율이 30%예요. 근데 이제 자기부담비율이 40%면 30에서 40이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러면 돈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급액 마이너스가 되면. 그러니까 자기부담률보다 피해율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율이 40인데 자기부담률이 30%잖아요. 그러면 10% 정도만 돈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 모르겠네요. 자, 다시 설명드리면, 자, 요 부분.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니까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지급액을 주는데요. 보험 가입 금액이 있어요. 가입 금액도 예를 들어서 500만원 가입을 했는데, 이게 피해율이 전체 보니까 밭이 50% 박살났어요. 그런데 자기 부담 비율이 30%면 이걸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 차인 이 20%, 이 500만원에 20%만 보험금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부담 비율이라는 게 상당하게 이게 높냐 낮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겠죠. 자, 다음 요 위에 또,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피해율. 그러면 이 피해율, 자기부담 비율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가입할 때 몇 프로 하고 정할 수 있고. 근데 피해율은 평수, 미평, 이거 외우면 됩니다. 평년, 수학, 평년 기본에다 수학량 빼고, 그 다음에 미보상, 보상하지 않게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거. 미보상 감수량 빼. 그러면 평년 수학량이 100이었는데 수학량이 3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자연적으로 한 20% 정도는 깎이겠죠? 그러면 50%. 그러면 이게 50%가 되겠죠? 근데 평년 수학량이 분모가 100이라고 했죠? 100분의 5이니까 50%가 박살났다. 이렇게. 그쵸? 평수, 미평 해갖고 굉장히 많이 쓰이는 두 개의 기본. 보피자, 평수, 미평. 그냥 두 가지가. 자,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피자, 먼저 외운 다음에 이 피해율은 평수미평이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큰 공식 외우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성식. 그 다음에 이 미보선 감수형이 뭔지 외우고, 그쵸? 평년 수학률이 뭔지 다시 찾아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큰 공식부터 들어가서 외우는 게 빠르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네요. 보피자. 그쵸? 피해율이 70% 같은데, 자기 부담률이 20%면 빼고, 그죠? 이렇게, 밭이 70%가 박살났어도 자기 부담률은 20% 뺀 나머지 이 50%만 보상한다는 거죠. 보험금액에다 곱해서. 자, 나무는 5%다. 자, 이렇게 금액이 있는데 여기다 곱하려면, 금액에다 곱하면 몇 퍼센트가 되니까 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입, 기준량하고 비교량이 같으면 이거 소수로 나옵니다. 이 소수가 나오면 이게 예를 들어서 0.3 나오면 이건 30%라고도 또 쓸 수 있으니까 율은 이게 비율입니다. 비율. 이것도 그러니까 비율로 쳐도 돼요. 그러면 이 기준량분의 비교량입니다. 비교량은 변화량이죠. 변화량. 기준량분의 기준에서 실제 수입을 빼주면 변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량분의 고정량. 그러니까 작년 거, 평균 거, 그다음에 변화량. 이게 분소로 됩니다. 그래서 기준량분의 비교량, 이 소수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집합원금은 10% 주고, 제2형 대립하는 25%, 보험금은 25%에다 피해율
피해율. 보험금액의 20%의 피해율. 보험가액의, 이거는 완전 안 하잖아요? 더 이상 안 하니까 그냥 보험가액의 10% 해버린 건데, 이거는 재직파를 다 낸 건 아니잖아요. 제2항 재직파를. 그러니까 피해율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더 편합니다. 그럼 이유를 모르면 스터디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저 때는 다 외웠는데, 아이고, 저 연수 가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100에서 10%를 빼면 90이 나오잖아요. 나누기 2 하면 45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데 이걸 다 외웠습니다. 20%를 40으로 기준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외우고 그러는데, 그 생각을 못했네요. 100%는 뭐라고요? 100에서 40을 빼니까 60이 나오죠. 60을 반으로 나누면, 반을 2로 나누면 30. 아셨죠? 지급금액. 그 30%를 여기다 보험가입금에다 곱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부담 비율하고 그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지급금액이 경작불능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자, 뭐 고출을 할 때, 그러니까 아까 평수, 미, 평 외우라고 그랬죠. 그리고 보피자도 외우고. 근데 이렇게 생산비 보장보험금에서 그죠? 잔존, 경피, 일병, 차기. 그러면 이걸 다 앞자 따서 외우는 법을 사람들이 다 만듭니다. 앞자 따서 많은 법 다 외웁니다. 이걸 먼저 외운 다음에 잔존가입금액이 뭔지, 경과비율이 뭔지, 피해율이 뭔지, 병충해별 미보상비를 어떻게 정하는지, 자기부담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공식 외우고 그 밑에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꺾기, 여기다 꺾기 있고 여기도 꺾기 있죠? 이렇게 꺾이는 거 금액이니까 금액에서는 금액을 빼야죠. 그러니까 금액 하나에다가는 비율들을 곱하죠. 이렇게 되면 이거 나중에 외울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공식을 보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준비 생산기 기수, 그러면 준비기 생산기 기수 찾으면 나와요. 이렇게 준비 생산기. 그러면 생장일수, 그럼 생장일수 이거 찾으면 나와요. 그럼 표준 생장일수 이걸 찾으면 나와요. 이렇게. 그죠? 준비 생산기 기수. 그리고 이 공식도 뭐 예를 들어서 알파 플러스 이렇게 가로열고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그죠? 표분의 표생 이렇게 자기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1을 초과할 수 없다. 뭐 당연히 생장일수하고 표준일수에서 나눌 거면 1을 초과해버리면 이걸 초과해주면 이게 1이 넘어버리면 1 빼기 이건데 곱하기 1 하면 그대로 이게 늘어나게 되는데 자, 피해 비율, 면적 이렇게 보세요. 면적분의 면적, 주수분의 주수.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하고 여기는 단위도 같아야 돼요. 이게 면적이면 여기도 면적이 돼야 면적 할 약분해서 나중에 이제 숫자만 떨어집니다. 숫자 비례로 돼. 그래서 0.3 하면 30% 이렇게 되니까. 자, 이것도 뭐 90, 60, 30 이렇게 외우고 이거 뭐 역세권 탄 풋바 뭐 이렇게 외우든지 역세권의 탄 풋내기 바이러스 뭐 이렇게 뭐 어쨌든 이걸 외우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많이 외워서 90, 60, 30인데 다 20%네요 전부 다. 근데 30은 20% 떨어뜨리면 이게 없으니까 10%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외우셔도 된다는 거죠. 어쨌든 공식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보피자입니다. 보피자. 그 다음에 평수, 미, 평. 근데 이게 피해율이니까 곱하기 100 해서. 이거를 분수로 하면 양분의 양이니까 소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피해율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겠죠. 제가 그랬죠. 금액은 하나고 곱하기 비율이라고요. 비율 몇 프로. 이 금액에 몇 프로를 주느냐. 그러니까 피해율, 자기부담 비율. 이거 빼줘야죠. 자기부담 비율만큼은 안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공식이 기본인데 이 평년 수학량을 다른 단어로, 수학량을 다른 단어로, 미보상 감수량을 다른 단어로, 정년 수학량을 다른 단어로 쓰는 것도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다른 공식들도 한번 맞춰보시면 거의 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몇 개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수입이 되니까 이것도 수입해야 되죠. 그러면 비율이 됩니다. 그러면 수입과 수입이 숫자로만 남게 되죠. 보피자입니다. 똑같이. 자, 이게 뭐 평수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년 수학량, 수학, 미보상 비율. 그러면 이거 율이고 이거 양에서 양을 빼면 이 어떤 양
야, 미보상 비율 하니까 미보상 감소량. 요게, 예, 뭐, 평균 수확량, 실제 수확량이 100인데, 100에다가 비율이 0.5다. 그럼 뭐, 요거 감소량이잖아요. 요거는 숫자일 뿐이고, 비율은. 그러니까,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뺐는데, 이 숫자 0.5를 했어. 그러니까, 이 수확량이 70이 됐어. 여기에, 예를 들어서 0.5% 하면, 그러면, 30이 되겠죠. 2분의 1이 되니까. 그러니까 30이니까 양이죠, 수확량.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건 양이고, 이거는 소수다. 그러니까 비율이 소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비율이 소수다. 비율은 소수고, 비례식이니까, 그냥 소수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특정 금액, 이 비율을 할 수 있는 이 특정 금액이나 양, 이런 걸 찾을 수 있습니다. 뭐의 비율이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이거를 공식을 이해하실 때 굉장히 빠르게 도움이 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다 해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스크랩만 하는 거고요. 이렇게.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정부 지원도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네요. 자기 부담 비율이 크면, 당연히 지원도 크겠죠.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부담인데, 나는 45%까지 내가 감당할게. 이렇게 한다면, 정부도 보험료를 많이 대주겠죠. 왜 그러면, 사소한 피해는 자기가 본인이 다 대응되니까, 자기가 다 감당을 하니까, 농민이. 그러니까, 큰 피해 되면은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보험료를 넣을 수 있도록 해주겠죠. 이게, 힘드실 수 있는데, 당규표 이렇게 보니까, 끊으니까, 70, 70이죠? 75부터는 다 5%. 15일까지는 또 15%네요. 그러니까 외우기 쉽네요. 여기 당연히 10%고. 이것만 7775, 이렇게 7개월.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품목 지역도 일을 1기 때는 이게 시험 볼 때 외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 나오는 특정 동네 다 외웠는데요. 도대체 이제 시험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고양 1500, 콩 4500, 배 4000 뭐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계속 읽다가 외워야 되고, 이것도 한번 뭐 시험 문제 나왔죠. 주로. 그래서 주관식으로 쓰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낼 것들이 점점 떨어지니까 점점 이 내용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전부 세부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 이제 더 구체적인 걸 물어볼 테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점점 이게 문제 내고 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동, 연동도 외워야 되고, 유리 정지판까지 외워야 되고. 이제 밀식, 반밀식. 저도 이제 농사를 안 졌으니까 몰라가지고, 연수할 때, 농민,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갔더니, 이렇게, 바짝바짝 붙어갖고, 조만한 나무로, 이렇게, 관리하는 소나용으로 쭉 해갖고 쫙 심습니다. 그래서, 사과 공장 같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사과나무 듬성듬성 옛날 가수원처럼 치우는 게 아니라, 이제 밀식 재배를 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사과가 막 엄청 큰 게 열립니다. 그 조만한 사과나무에 그렇게 큰 사과가 열릴 줄이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러니까 이게 밀식 재배, 반밀식, 일반 재배,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공부할 때는. 근데 한번 들어보고, 궁금하시면 인터넷 쳐보세요.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받아들여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저 시험 공부할 때는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읽어보시고, 그게 이유를 모르면, 어떤 사람들이나, 아니면 인터넷에다가 질문을 쓰시면, 사람들 많이 답변해주거든요. 이게 외우기 되게 힘든데, 정리하시는데, 진짜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놓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시그마라는 게 뭐냐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돼서, 이거는, 이게 K가 있으면, 여기 어떤 식이 있으면, 여기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갖고 도와주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표준 수확량표에 수확량별, 이제 확정한 양, 확정량, 수확량이 있으면, 해당 나무 수, 해당 나무가 몇 개, 이렇게 있으면, 그거 1개, 2개, 3개 해서 양 자체를 전부 다, 이 표준 수확량 표 있는 대로, 나무 종류랑 다
곱해서 이게 이런 해당나무 예를 들어서 표준 수령별 15년생은 15kg다. 15kg 15년생은. 근데 이 15년생이 20주다. 그럼 20주 한번 해야죠. 그럼 10kg씩 나는 거는 10년생이다. 그러면 이게 5주다. 그럼 5주 해야죠. 이렇게 해서 쭈루룩 다 더하는 겁니다. 전부 다. 여기에 표에 나오는 주수. 그래서 이걸 다 도해서 한꺼번에 도해갖고 하는 게 표준수학량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수학량으로 산출하는 거고. 자, 이 공식도 외우면 쉬운데, 뒤에 이제 그 설명도 해놨습니다. 근데 이걸 암기법으로까지 정리를 해서 해놨는데,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잘 정리를 해놓으셨네요. 어쨌든, 이 시그마가 있으면 뭐라고요? 누적해서 다 더해라, 라는 뜻이고, 자, 이거 똑같은 것들이 공식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어쨌든,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계속 나와서, 이렇게 3개, 4개 나와서 할 수 없이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과거의 수학량, 그쵸? 5년 동안, 과거의 수학량, 수학량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내가 했는데, 그쵸? 내가 과거에 한 거에다가 더하기, 네 능력은 어떠냐고요? 과거의 평균 수학량에다가, 과거의 평균 수학량, 표준, 공통해서 내 거, 표준 수학량, 5년간 내 거를 빼줘요. 그러면 당연히, 이 표준이 커지면 플러스가 되겠네요. 과거 평균 표준 수학량, 표준이고, 요거는 과거 5년간 표준 수학량이에요. 그럼 평균에다가, 이거는 표준이네요. 평균, B가 평균이죠. 사람들의 평균. A는 내 거. 그죠? 그러면 사람들 거보다 내가 더 많이 한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크다. 더하기, 여기에서 이거 크다. 그죠? 그 차이 정도. 그러면 해봅시다. A가 나는 10개씩 했는데, 평균은 7개밖에 안 돼. 그죠? 과거 5년 동안이던 뭐든. 근데 내가 몇 개씩 했다고요? 10개씩 했었어, 10개. 그러면, 나는 10개씩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럼. 1 빼기 y분의 5. 그래서 5년 동안 한다고 보면, 1 빼기 1은 0 돼버리네요. 그럼 이거 다 0 돼버리네요. 이게 이래 나왔을 때 이제 문제 풀 때 이걸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있나 모르겠는데 이게 y가 연도, y 5년도, 내가 몇 회, 이거 과거 수학량 산출 연도의 횟수예요. 그러면 몇 회를 수학량 산출 연도 몇 년 했냐? 그럼 3년 했냐? 1-5분의 3. 5년 했다. 그럼 1 빼기 5분의 5니까 1 되면 0 되고 0에다가 곱해주면 이게 다 없어져서 과거 거. 5년간 하면 이거 인정하겠다는 거네요. 5년간 했으면. 그러면 이거를 4년간 했으면, 이거는 5분의 1. 요거거든요, 요만큼을 전체 더하고 요만큼을 먼저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A. 이거 네가 과거에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거를 여기 보정개수로 보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요 D는 과거의 기준이고, 기준분의, 이건 금년이고, 금년 수준이 어떤지, 연수 동안 꾸준하게 그런 수준으로 했는지, 그래서 본인의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라고 해서 보정계수를 만들어서, 과거의 평균 수학량에다가 계산을 해줘서, 평년 수학량을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의. 글쎄요. 자, 문제. 근데 혼란스러우면 제가 본인이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표준 수학량은 평년하고 또 표준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가 잡히는 데가 한참 걸리니까 제가 처음에 공부하실 때 20회까지는 용어만 잡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 재배, 품종, 제품이 이양 재배해라. 그러면 또 재배 똑같으니까 지역별 양식은 품종 이양 방식이다. 이렇게 외워도 되고, 어떻게 외우든 외워야죠. 이거 똑같은 공식도 나오는 거고요. 콩은 지역별 재배 면적 파종시기. 이게 중요한가 보죠. 파종시기와 파종 방법. 이 양파는 숙기 하고 멀칭, 뭐 비닐 덮는 거. 그럼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장이나 농업에 이게 필요한데, 이게 답답한 이유는 농사를 안 접은 사람은 답답하겠죠? 이게 왜 필요한지. 가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받아들이고 나중에 그 확인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정말 답답하면 인터넷에 멀칭 치시면 되는데요. 숫기, 양파 멀칭, 양파 숫기. 그다음에 지금 그 손해평가사 1기도 나오고 2기도 나왔는데 지역밴드가 있습니다. 지역밴드. 거기다 궁금증 가입하셔가지고 충청밴드는 받아들입니다. 받아주는데 이거 궁금증 치시면 누군가 답변해 주시겠죠? 궁금증 치시면 이런 궁금증도 치고 답변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손해평가사가 되면. 자,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시기가 나오는데 뭐 9월 그 시설에서 노지에서 하면 9월이네요 거의. 시설에서 하면 좀 빨라지니까 6월이고 시설 그죠? 달라웨어는 품종이 좀 빠르나 봐요. 근데 이것도 시설 이것도 시설입니다. 이렇게 시설에 하면 빠르고 노지에서는 늦고, 공통점 차이점 찾아서 공부하고 필요한 부분 찾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게 철회가 뭔지, 이제 법률 용어거든요. 철회가 뭔지, 취소가 뭔지, 그 다음에 무효가 뭔지, 해지가 뭔지, 이게 법률 명료를 명확하게 알면, 아니면 뭐 이거 통째로 그냥 외워야죠. 근데 그 차이점부터, 배우셔야 되는 건데. 그것만 뭐 모르겠으면 철회, 무효, 해지, 취소, 철회, 무효, 이거에 대해서 지식인 같은 거나 컴퓨터에서 찾으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써 있습니다. 자, 착과 피해에서 떨어졌을 때, 이거 떨어진 게 낙과고, 그쵸? 그 다음에 착과 피해. 그러면, 태풍이 불어서 떨어진 거는 상관없는데, 붙어 있는 것도 그렇다고 막 부딪히고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떨어진 거는 충분히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던, 표본조사를 하던, 전체를 다 치워버리면 되죠. 떨어진 거.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이 피해 정도, 이 떨어진 거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이 붙어 있는 것도 일정 부분 감안을 해주죠. 계산을 하다 보면. 자, 이렇게 피해 부여를. 근데, 여기 보면, 이분이 이렇게 만드는 이 요점 정리를 손해평가 무절차에서 이 사손, 현전, 본결이 뭔지 찾으시세요. 먼저 찾아보세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안 해놨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전체를 다시 공부해 보시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점 정리를, 이 본문에다가 체크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체크법. 그렇게 되면, 핵심이 눈에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분 엄청나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해주셨는데, 이게에서 하나 둘씩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통된 거 개수재원 이거는 개수재원, 이렇게 힘드니까 이걸 통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입에 익을 만큼 여러 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 이런 거 봐야 되겠죠. 시험 직전에 보고 또 보고, 그런 다음에 어쨌든 여러 가지 이렇게 가입 결과 주수에서 가입가격 적과전 10, 보도 3, 복숭아 10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놓으셔서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이나 보험료, 이렇게 특정은 뭐고 적과전은 뭐고 이렇게 전부 다, 활주는 뭐고 나무 피해 지역별 기본요율은 뭐고 방제시설 해당료는 뭐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차이와 공통점까지 전부 다 하나씩 본인이 써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까지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흩어져 있거든요. 흩어져 있는 걸 정리한 거를 찾아서 가보신 다음에 다시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고 찾아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 여기 다 나왔어요. 이렇게 화성, 상주, 영주, 김부, 이렇게 떫은감, 이렇게 다 해 놓으셨는데, 이거를 본문에서 다 찾아보신 다음에 본문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 요점 정리를 달달달달달 써본 다음에 여러 번 외우시면 암기하고, 그 다음에 본문을 다시 보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읽혀요. 저는 공부를 다르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요점 정리를 여러 번 써서
억지로라도 암기를 해보신 다음에 암기하다 지겨우면 책 읽고 암기하다 지겨우면 책 읽고 암기하다 지겨우면 책 읽고 이렇게 해보셔서 선 암기하고 후 이해해도 굉장히 빠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암기된 상태에서. 자, 이렇게 뭐 시설 작물별 이렇게 제식 밀도 써주신 거는 이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 잘 해놓으신 거고, 이것도 인수 관련 수확량 아까 공식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해놓으셨으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건데요. 이렇게 전부 다. 그렇죠? 표준 수확량, 콩 표준 수확량, 요것도 이게 나중에 또 그 본문 내용 가게 되면 이 단어가 뭔지 알게 되는데, 이거를 먼저 지제파시방, 지제품이제 이렇게 자꾸 입에 익은 다음에 가서 보면 지제파시방이구나 한 다음에 제가 뭐고 방이 뭐고 이렇게 거꾸로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하지 말고 이렇게 요점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자꾸 써보고 익숙하게 입으로 한 다음에 그게 뭔가 하고 확인해보고 읽으실 때, 그렇죠? 이것도 제포이 등 나달 등숙률, 나달 완전 보정계수 이렇게 해서 여기 써 있는 것들을 그쵸, 먼저 본 다음에 가는 게 굉장히 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할 수 없이 도보 완료, 황변, 121, 111, 파종이 근데 다 써야죠. 파종 111 하면 이상하잖아요. 삽식 111. 그러니까 이제 표로 만드셔서 어쩔 수 없이 다 쓰신 것 같아요. 난지형, 한지형까지 다 구분해서 공부를 하면서 마늘에서 환상계수가 있는데 난지형 마늘과 한지형 마늘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연구하시는 거는 다음에 하시라는 거죠. 시험 범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기억해서 풀고 하시면 먼저 이제 답을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한 번씩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표본 면적 조사에서 양마늘, 고늘, 감옥, 양파, 마늘, 고구마, 감자, 옥수수, 콩마, 양마고, 감옥, 양마고, 감옥, 양마고, 감옥, 콩, 양마고, 감옥, 콩 해서 이 표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정리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래서 이분 지금 이 정리하시는 분, 천상님으로 기억하는데, 잠깐만요, 볼게요. 예, 천상님. 천상님이 만든 이거 표 일단 외우신 다음에 공부하시면 제가 생각하는 데는 한 50% 이상 수업 기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스크랩해서 찍는다고 한 거거든요. 이 병충해도 1급, 3급인데 영모가 무감, 잎, 둘걀, 달걀, 잎 어떤 식으로든 이거 글자를 만들어서 외우셔도 되고, 그렇죠? 잔종용 비율, 경작, 피, 일, 병, 금, 이게 미세하게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이 암기법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본인이 어설프게 외우면 이 암기법하고 다른 암기법하고 헷갈린데, 완벽하게 이걸 통해서 암기를 하게 되면 다른 암기법도 이 사람이 이렇게 앞섰다구나 하면서 사람도 공부법도 알 수 있는데, 건강 비율이 수학기 이전과 수학 중 사고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이거 보면 한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설명 내용 보면 한눈에 안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굉장히 써보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부하셔도 됩니다. 요거 한 페이지 쓰고 그 밑에다가 설명 쭉 써보고, 요거 하나 쓰고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 쓰고 그 밑에 한번 설명 써보고. 그러니까 큰 공식이나 큰 요점 정리를 하나 쓰고 그 밑에다 추가 설명 써보고 이렇게 하면 주관식 연습으로 참 좋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역세탄 바이러스, 풋내기 바이러스 이렇게 하든지, 보피자 또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죠. 보피자하고 평수비평은 아직도 기억나는데 하도 많이 써먹어서. 그 다음에 10%, 25%, 그 다음에 이것도 피해율, 멘토 피해율이고, 이것도 피해율. 근데 여기에, 이게 0.35가 왜 그럴까? 이런 식으로, 이거 왜 0.59야? 0.79야? 70%야? 나중에 하시라는 거예요. 일단 기억하고. 그게 나중에 보면, 그 업계에서 필요하고, 공인되고 해서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 하나 쓰고, 이거 하나 쓰고, 그죠? 이게 손자보고죠, 손자보고.
보험가입금이 크거나 같을 때 넘어갈 때 손자보보, 손자보보 이거예요. 손자보호, 손자보보, 손자보모, 보보, 손자봐라. 뭐 이렇게 해서 외우는데 항상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니까 작사경피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면 잡기별 보험금액, 사고, 경과율, 피해율. 그죠? 이게 금액이잖아, 금액. 어떤 금액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미 발생한 건 다 준 거 빼고 남은 것 중에서 경과 비율 지낸 거 어느 정도 남았냐, 피해율 얼마냐 곱해갖고 준다고요. 금액에다가 비율 곱한다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 부출은 70%다. 뭐 여러 가지 외워야 될 거. 뭐 이거는 왜 3%야? 이거 70% 되면 이거 3 나누기 3호 그러면 나누기 3 이거 곱하기 70이죠? 그럼 곱하기 몇이죠? 10분의 3 그럼 몇이죠? 3 나누기 3이니까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네요. 30분의 1 그럼 66% 이렇게 이건 70% 외우고 이건 나누기 3 이렇게 되니까 뭐 전부 다 퍼센트로 다 이건 66% 장미는 66% 이렇게 66% 나누기 3 66.6% 이렇게 퍼센트를 다 바꿔서 이것도 퍼센트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고추가 59.49, 느타리가 70, 보고보서 82, 시설정보 40 이것도 외워야 되네요. 이제 옛날에는 뭐 고추 하나 정도, 보고버섯 하나 정도 외웠었는데 표준 생산효수도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다양해야 되니까 이것도 또 외워줘야 되네요. 그러니까 점점 외워질 게 많아집니다. 점점 외워질 게 많아진다는 건 뭐냐면 그 어떤 걸 내도 사람들이 틀 가능성이 있어지니까 꾸준하게 여러 번 봐서 덜 틀리면 뭐 된다는 거죠. 평수미평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수미평하고 평조미평하고 뭐가 차이냐 볼까요? 이거 평년 수확량, 평년에 수확됐어요. 결실했어요. 수확, 그럼 조사했으니 그 수확량이에요. 미보상이에요. 평년 결실이에요. 결실. 수확 대신에 결실로 썼네요. 똑같네요. 이렇게 이 말을 맞춰보면, 그쵸? 평수미평에 거의 다 들어가고, 보피자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거의 다. 자, 이렇게 해서 피해 비율, 손해손해 재배 비율, 뭐 비율 정도, 손해 사고 심도가 이렇게 퍼센트별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이것도 퍼센트별로 나누고, 사고 심도 조사는 분류해갖고, 이게 몇 프로 박살난 거, 몇 프로 박살난 거, 몇 프로형, 몇 프로형, 몇 프로형 해갖고, 이걸 총 요합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300주 이상부터는 100주씩 100주에 1씩 추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는 건 진짜 많이 보시고 이걸 다 외워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죠. 퍼센트 다 봐야 되나. 근데 이제 문제를 내버리면 다른 데서는 차이 안 나는데 주관식에서 차이 나면 이걸 고려했느냐 고려하지 않았느냐 그죠? 고려했느냐 고려하지 않았느냐 이게 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조사서에다가 이 제초 상태 어떻습니까? 체크를 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계산해주면 편한데 시험이니까 일정 부분 계속 읽어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관식에서 나오면 많이 차이가 날 테니까. 자, 어쨌든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나중에 이제 또 들어가면 그 이론과 실무 편에 이거 요약해서 이거 놓으신 것 같은데 적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겠죠. 적과하고 수확. 그죠? 여기에서는 꽃이 피고 조그마한 열매가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품성 있는 열매라고 하는, 집중적으로 키우는 거니까. 적과후, 적과수. 그 다음에 이제 태풍, 허울대, 유매도절. 유도로 맺혀라. 매절침. 유매도절, 유패도절. 이렇게 외우는데, 어쨌든 유도 매절침. 하면 이게 다 뭔지 하나씩 찾아보시면 쉽게 크재생 거. 근데 이거를 유도매절 유도매절 찾고 공부 중단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본문에서 찾아봐야 할 거를 크재생 거 이렇게 다 외우세요. 유도매절 크재생 거 한 다음에 나중에 읽어보셔서 크재생 거 생각나면 또 보시고, 책 내용 읽고 이거 읽고 책 내용 읽고 이거 읽고 그 조사 방법만 쭈르륵 이게 따로 모아놨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조사 방법 자체에서 착각 피해 조사, 무슨 조사, 적과전 조사 방법 써라, 뭐 조사 방법 써라, 인셈 조사 방법 써라, 그렇게 보시죠. 과수 품목 주의 상법 써라, 수학력 조사 방법 써라. 그러면 이게 통째로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피해 사실 하는 방법 써라. 피해 사실 확인 방법 써라. 그러면 이게 주르륵 쓰고, 뭐 전수조사, 표본조사, 시험 문제 뭐 나왔었잖아요. 수량조사도 그렇고. 어디를 잘라서 하나를 내도 상관없으니까 봐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쵸. 머릿속에 가상 시뮬레이션 해야죠. 가상 시뮬레이션. 어차피 이제, 손해평가사 되실 거니까 생각해보세요. 경작이 불능될 때, 이제 경작할 수가 없대. 그렇게 신고가 왔어. 그럼 피해 사실을 확인하러 가야죠. 사고 접수한 후에, 그죠? 다음에 실시 뭐 이렇게 피해 사실 확인 직후 또는 사고 접수 직후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 보상하는 죄인지 아닌지를 보상하는 죄. 그래서 그걸 나누죠. 보상하는 죄, 보상하지 않는 죄. 왜? 피해 났는데 그게 보상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하는 거다. 그러면 보상하는 게 얼마나 됐나? 다 피해 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제 경작 면적 안에 했는지, 왜? 남의 밭인데 이거 피해 났다고 하고 돈 받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농민 밭인지 보고 그 농민 밭이 피해 면적이 얼마나 됐는지 보고, 그런 다음에 경작불능 같은 경우에는 나 농사 안 짓겠다 하고 신청해야 되니까 농민이 그걸 신청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죠? 수확량, 나중에 이제 경작불능하면 수확량 조사표 같은 거나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경작불능, 뭐 보험금 선택된 거 보시고. 글쎄요. 그러니까 이 기본 이론을 본 다음에 실제 내가 업무에 나간다고 생각하고, 뭐 좀 이상한 거 있으면 체크를 해나고, 이렇게 실제 실무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없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있고 막 나오니까, 질문 인터넷으로 하시면 답변해 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자, 그런 식으로 하고, 좀 보세요. 실제 경작 면적 확인 GPS로. 실제로 GPS,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이걸 측정하는 게 있고, 거기 가는 게 있고, 스마트폰으로 지원을 딱 들어가야 확실하게 그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고, 그 위치에 지원이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실무에도 많이 씁니다. GPS 측정기 스마트폰으로 많이 딱 찍어서. 지용도 항상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찾아가기도 좋고, 시골인데. 여러 가지 생산하는 방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실무에 또 뭐 들어간 건 아니고 1기 합격하고 2기 조금 얘기하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내용들 자체, 이 게시물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스크랩 했는데요. 이거에 이어서 뭐 하나 더, 지금 이거는 잠깐만요, 뭐였죠? 재보험 실무인데 손해평가 실무 이론도, 재보험 이론 실무인데 손해평가 이론도 간단하게 스크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쭉 스크랩 해드리면서 뭐 79페이지인데 짧게 이렇게 압축한 이유는 스스로 보셔야 하는데, 스스로 보시면 과정에서 어떤 걸 중심으로 어떻게 보는지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녹화해 드렸습니다. 들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